회장이 청소부로 위장 취업한 이유? 저 여자가 우리 집안에 어울릴까? 며느리를 시험하려 바닥을 닦는 회장님,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떨리는 목소리 회사 전체에 퍼진 악의적 소문. 손가락질 받는 며느리 진심을 다했는데 시험이었다니. 복도에 주저앉아 진심은 시험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마지막 한마디 빈 책상만 남기고 떠나는 박수진의 쓸쓸한 뒷모습은 77 노인. 하지만 발견한 건 며느리의 거짓이 아니라 자신의 오만이었다. 세월 담은 사연을 구독해주신 덕분에 소중한 인연이 이어집니다. 복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회장의 고독한 왕국. 서울 강남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한백타워 40층 최상층 집무실. 이곳은 한기준 회장이 지난 40년간 지켜온 왕국입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빌딩 숲이 펼쳐지고 그 아래 개미처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한기준 회장은 금장 지팡이를 짚은 채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77살 평생을 일만 보고 달려온 사람의 등은 조금 굽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움직이지만 사람 마음은 여전히 모르겠군. 한기준 회장은 중얼거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 뭉치에는 한백재단 이사 임명건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 박수진을 재단 이사로 임명하는 안건이었습니다. 아들 한도윤이 데려온 며느리 박수진. 간호사 출신의 화려한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지만 아들이 워낙 고집을 부려서 결혼을 허락했고 이제 결혼한 지 3년째입니다. 조용히 살림이나 하며 지낼 줄 알았던 며느리가 최근 회사 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임시 이사회. 박수진이 처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왔을 때 이사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60이 넘은 중역들은 30 중반의 젊은 여자가 이사 자리에 앉는다는 사실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하지만 박수진은 당당했습니다. 단정한 네이비 정장에 머리를 깔끔하게 올린 모습으로 자리에 앉더니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저는 한백재단이 단순히 기업 이미지를 위한 곳이 아니라 진짜 직원들의 삶을 개선하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박수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직원 복지 확대안을 꺼내들었습니다. 육아휴직 확대, 직원 건강검진 강화, 그리고 저소득 직원을 위한 주거 지원까지. 이사회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님, 그건 너무 이상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회사가 자선단체입니까? 재무이사가 안경을 벗으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수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직원들의 충성심입니다. 복지를 우선하면 생산성도 오릅니다. 한기준 회장은 회의 내내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엔 진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특히 돈과 권력 앞에서는 누구나 약해집니다. 회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집안에 정말 어울릴까? 저 진심이 얼마나 갈까?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간 뒤 한기준 회장은 혼자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박수진의 자료를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통계 자료, 해외 기업 복지 사례, 그리고 직원 인터뷰까지. 준비가 철저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마음속엔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진심일까? 아니면 내 재산을 노리는 계산일까? 한기준 회장은 평생 사람을 보는 눈으로 사업을 해왔습니다. 거래처든 직원이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의 진심을, 아니 진짜 속마음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한기준 회장은 비서실장 최 비서를 불렀습니다. 40년 넘게 함께한 최 비서는 회장의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최 비서, 내가 좀 특별한 일을 하나 해볼까 하네. 한기준 회장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정체를 숨기고 회사의 파트타임 청소부로 들어가 보려고. 최 비서는 깜짝 놀라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77세에 청소부 일을요? 그래, 내가 직접 현장에 내려가서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지켜보겠네. 서류와 회의실에서는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어. 사람은 아무도 안 볼 때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지. 최 비서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회장의 결심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며칠 뒤 한기준 회장은 인사팀에 가짜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이름은 김태수. 나이는 65세. 경력은 각종 건물 청소 경력 10년. 인사팀 직원은 이력서를 대충 훑어보고는 합격 도장을 찍었습니다. 청소부 자리는 늘 사람이 부족했으니까요. 한기준 회장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소 입던 맞춤 정장 대신 낡은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금장 지팡이 대신 나무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반질반질 빛나던 구두 대신 헌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거울 속 모습은 낯설었지만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이제 나는 청소부 김태수야. 회장은 혼잣말을 하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왕국의 왕이 스스로 왕관을 벗고 백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며느리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만약 며느리가 진짜 진심으로 직원들을 생각한다면 청소부에게도 똑같이 대할 것입니다. 만약 계산이라면 청소부 따위는 눈길도 주지 않겠죠. 한기준 회장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맨손으로 시작해서 이 높은 곳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걸 잃었습니다. 친구도 시간도 때로는 양심도 잃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회사와 가족뿐입니다. 그래서 가족만큼은 제대로 지키고 싶었습니다. 며느리야, 내 진심을 보여다오. 그럼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맡길 수도 있어. 한기준 회장의 눈빛에 결연함이 서렸습니다. 내일부터 청소부 김태수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왕국을 내려다보던 왕이 이제 바닥을 닦으며 진실을 찾아 나설 시간입니다. 청소부 김태수의 탄생. 월요일 아침 6시 30분. 한백타워 지하 직원 출입구 앞에 낡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이 섰습니다. 바로 김태수, 아니 한기준 회장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40층 집무실로 직행했을 시간이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지하 로커룸에서 다른 청소 직원들과 함께 출근 카드를 찍고 청소 도구가 담긴 카트를 끌어야 했습니다. 아저씨, 새로 오셨어요? 옆에서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 청소원이 말을 걸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윤미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일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한기준 회장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40년 만에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이는 기분은 묘했습니다. 윤미자는 친절하게 웃으며 청소 구역을 안내해줬습니다. 아저씨는 오늘부터 15층부터 20층까지 맡으시면 됩니다. 복도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쓰레기통 비우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한기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층부터 20층. 그곳은 경영지원본부와 재단 사무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며느리 박수진도 그 층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잘 됐군.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겠어. 청소 카트를 끌고 15층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출근 시간 전이라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복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기준 회장은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평생 책상 앞에 앉아서 서류에 사인만 하던 몸이 이런 노동을 견디기엔 벅찼습니다. 이게 우리 직원들이 매일 하는 일이구나. 한기준 회장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이 건물을 이렇게 낮은 곳에서 바라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바닥에 떨어진 먼지, 화장실 변기의 때, 쓰레기통에서 나는 냄새. 이 모든 게 낯설었지만 동시에 현실이었습니다. 아침 8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직원들이 커피를 들고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바닥을 닦고 있는 청소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기준 회장은 묵묵히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고개를 들자 박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한기준 회장은 당황해서 모자를 더 깊이 눌렀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새로 오셨어요? 박수진은 청소 카트 앞에 멈춰서서 물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그냥 지나쳤는데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네, 오늘부터 일합니다. 그러시구나. 우리 층 복도가 넓어서 힘드실 텐데 화이팅 하세요. 박수진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격려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한기준 회장은 며느리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진심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청소부에게 인사하는 건 기본 예일 수도 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기준 회장은 18층 복도 구석에서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재단 사무실 문이 열리며 박수진과 직원 몇 명이 나왔습니다. 이사님, 오늘 점심은 뭐 드실 거예요? 젊은 여직원이 물었습니다. 나는 구내식당에서 먹을게. 같이 갈래? 에이, 이사님은 밖에서 드시지 그러세요. 구내식당 음식은 맨날 똑같잖아요. 아니야, 구내식당 음식도 충분히 맛있어. 그리고 직원들이 뭘 먹는지 알아야 개선할 수 있잖아. 박수진은 웃으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한기준 회장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임원들은 별도의 임원 식당을 이용하는데 말입니다. 호기심이 생긴 회장은 청소 카트를 밀고 지하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구내식당은 점심시간이라 북적였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줄을 서서 식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기준 회장은 구석 쓰레기통 옆에 서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저기 직원들 사이에 박수진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일반 직원들과 똑같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차례가 오자 식판을 받아들고 빈자리를 찾았습니다. 신입사원처럼 보이는 젊은 직원들 옆에 앉더니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일은 어때요? 적응됐어요? 네, 이사님. 근데 업무량이 좀 많아서 힘들긴 해요. 그래. 어느 부서인데? 경영지원팀이요. 박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그리고는 같이 밥을 먹으며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불편한 점은 없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한기준 회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박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쓰레기 분리수거대로 갔습니다. 식판에 음식물을 조심스럽게 분리하고 물기를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휴지와 플라스틱을 각각 분리해서 버렸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대충 버리고 가는데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작은 손길이 회사를 바꿉니다. 박수진은 옆에 서 있던 신입사원에게 말했습니다. 환경도 지키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편하시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일이에요. 그 말을 들은 한기준 회장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며느리는 청소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진심으로 말입니다. 회장은 쓰레기통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박수진이 버린 쓰레기는 깔끔하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내내 한기준 회장은 며느리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박수진은 복도에서 청소하는 회장을 지날 때마다 인사했습니다. 쓰레기가 흘러 있으면 직접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화장실에서 휴지가 떨어진 걸 발견하면 관리실에 연락했습니다. 모든 행동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계산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한기준 회장은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며느리의 진심을 조금은 엿본 것 같았으니까요. 로커룸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윤미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김 아저씨, 첫날 어땠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좀 힘들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회사 박수진 이사님 참 좋으신 분이죠? 청소하는 우리한테도 항상 인사하시고. 그러게요. 한기준 회장은 대답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의 행동으로 사람을 판단할 순 없으니까요. 진짜 진심은 위기가 왔을 때 드러나는 법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어. 한기준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건물을 나섰습니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고 거리엔 퇴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회장은 그들 사이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청소부 김태수로 살아갈 것입니다. 며느리의 진심을 완전히 확인할 때까지 말입니다. 3챕터 진심의 힘. 청소부 김태수로 살아간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기준 회장은 매일 아침 6시 반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일상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힘들었던 청소일도 이제는 손에 익었습니다. 무엇보다 며느리 박수진의 일거수일투족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한기준 회장은 18층 복도를 걸레로 닦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복도는 조용했고 멀리서 재단 사무실 불빛만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박수진은 항상 일찍 출근해서 직원들보다 먼저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박수진이 사무실 문을 열고 나오며 인사했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와 노트북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네, 이사님. 일찍 오셨네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오늘은 꼭 통과시켜야 하는 안건이 있거든요. 박수진의 눈빛에는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기준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안건을 준비했는지 궁금했지만 청소부 김태수로서는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35층 대회의실에서 임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한기준 회장은 회의 시간에 맞춰 35층 복도를 청소하러 올라갔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청소 카트를 밀며 안을 슬쩍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이사들이 모여 앉아 있었고 박수진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재무이사 김철수가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고 경영이사 이상우는 시계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박수진 이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의장이 말했습니다. 박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을 켰습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오늘 제가 제안드릴 안건은 임직원 무료 급식제 도입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재무이사가 바로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이사님. 무료 급식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도 구내식당을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저렴한 것과 무료는 다릅니다. 저희 회사 직원 중 20%는 신입사원과 계약직입니다. 이들의 월급으로는 매일 점심값 5,000원도 부담스럽습니다. 박수진은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직원 급여 통계와 생활비 분석 자료였습니다. 하지만 이사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 문제 아닙니까? 회사가 왜 밥까지 공짜로 줘야 합니까? 경영이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박수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사님, 배고픈 직원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복지가 좋은 회사의 이직률은 절반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입니다. 이익? 연간 30억이 드는데 그게 이익입니까? 재무이사가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박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사님들, 직원은 회사의 자산입니다. 그들이 행복해야 회사도 성장합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하지만 투표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찬성 1표, 반대 7표. 박수진의 안건은 부결되었습니다. 한기준 회장은 복도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이사들이 나갔습니다. 박수진은 홀로 회의실에 남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한기준 회장은 청소 카트를 밀고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쓰레기통을 비우는 척하며 며느리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박수진은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한기준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수진은 고개를 들어 청소부 아저씨를 바라봤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좀 속상해서요. 무슨 일이세요? 아저씨, 직원들 밥을 공짜로 주자고 했는데 반대당했어요. 돈이 문제래요. 근데 사람이 먼저 아닐까요? 박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기준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며느리는 진심이었습니다.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수진은 혼자 재단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한기준 회장이 청소를 마치고 지나갈 때 불 켜진 사무실 안에서 며느리가 전화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보, 나야. 오늘 회의에서 부결됐어. 괜찮아. 포기 안 해. 내가 직접 해볼게. 전화를 끄는 박수진은 노트북을 열고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기준 회장은 궁금해서 다음날 며느리의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다음날 점심시간 구내식당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수진이 식당 앞에 작은 테이블을 펼치고 직원들에게 쿠폰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사님? 직원 하나가 물었습니다. 무료 급식 쿠폰이에요. 회사에서 안 해주면 제가 하는 거죠. 예. 이사님이요? 네, 이번 달엔 제 월급으로 100명분 쿠폰 만들었어요. 먼저 오시는 분들께 드릴게요. 직원들은 놀라서 술렁였습니다. 박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쿠폰을 나눠줬습니다. 한기준 회장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돈으로 직원들 밥을 사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회사죠. 박수진이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직원들은 고맙다며 연신 인사했습니다.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기준 회장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멀리서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돈보다 진심이 회사를 살린다고. 저 여자는 믿고 있군. 한기준 회장은 그날 밤 집무실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진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 진심은 너무 약했습니다. 회장은 며느리가 좌절하고 포기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박수진은 쿠폰을 나눠줬습니다. 자기 월급을 털어서 직원들을 먹였습니다. 소문은 회사 전체로 퍼졌습니다. 직원들은 박수진을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한기준 회장은 청소부 김태수로 복도를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체를 밝히고 며느리를 도와줘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할까요? 그때 회장은 몰랐습니다. 머지않아 더 큰 시련이 찾아올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위기의 회장, 드러난 진심. 청소부로 위장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기준 회장의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작업복을 입고 무거운 청소 카트를 끌고 허리를 굽혀 바닥을 닦는 일. 77살 노인의 몸에는 너무 벅찬 노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진심을 더 깊이 확인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날은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한기준 회장은 16층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변기를 닦고 세면대를 닦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러지? 한기준 회장은 세면대를 잡고 버텼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흘렀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회장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청소 도구들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화장실 천장의 형광등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박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장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지금 구급차 불렀어요. 박수진은 회장의 맥박을 재고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간호사 출신답게 재빠르고 정확한 응급조치였습니다. 그녀는 회장의 위로 단추를 풀어 숨을 쉬기 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투를 벗어 회장의 몸에 덮어줬습니다. 아저씨, 버티세요. 곧 구급차 와요. 박수진의 손이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한기준 회장은 며느리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계산이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에 대한 걱정과 염려만 있었습니다. 가족은요? 연락할 사람 있으세요? 박수진이 물었습니다. 한기준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을 할 힘이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같이 있을게요. 혼자 두지 않을게요. 박수진은 회장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한기준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진짜였습니다. 청소부든 회장이든 상관없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진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곧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한기준 회장은 들것에 실려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박수진은 계속 옆에서 따라왔습니다. 이사님, 회의 시간이신데요. 재단 직원이 뛰어와 말했습니다. 박수진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의는 취소해요. 지금은 이분이 우선이에요.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박수진은 회장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내내 회장을 지켜봤습니다. 한기준 회장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 며느리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알겠어. 내가 진심이라는 걸.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회장을 검진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저혈압이었습니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이었습니다. 박수진은 응급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와 회장의 상태를 설명해줬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나이가 있으신 분이 무리하신 것 같네요. 그럼 입원해야 하나요? 하루 정도 관찰하면 될 것 같아요. 보호자분이세요? 박수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회사 동료예요.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며 한기준 회장의 아내 김순애 여사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최 비서가 급히 연락한 것입니다. 김순애 여사는 침대에 누운 남편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보, 왜 이래요? 최 비서한테 전화 받고 깜짝 놀랐잖아요. 김순애 여사는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박수진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이, 내가 왜 여기 있니? 어머님, 회사에서 아저씨가 쓰러지셔서. 아저씨? 김순애 여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기준 회장은 침대에서 눈짓으로 아내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김순애 여사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왜 청소부 행세를 하는지, 왜 며느리를 시험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모르는 거니? 김순애 여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예. 뭐료 어머님? 이 사람이 내 시아버지야. 한기준 회장이라고. 그 순간 응급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침대의 청소부 아저씨를 바라봤습니다. 한기준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사람이 청소부로 위장해서 널 시험한 거야. 내가 돈을 노리는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박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럼 이 한 달 동안 그래, 다 연극이었어. 넌 시험 당한 거야. 박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한기준 회장은 손을 뻗었지만 박수진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박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응급실을 나갔습니다. 한기준 회장은 며느리를 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나온 박수진은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심을 다했는데 시험이었다니.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는데 연극이었다니. 그녀는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한기준 회장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마지막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상처받은 눈빛, 배신당한 눈빛. 회장은 후회했습니다. 진심을 보려다 진심을 부숴버렸군. 그날 밤 한기준 회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무너진 신뢰. 다음 날 월요일 아침 한백타워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18층 재단 사무실만큼은 달랐습니다. 박수진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정리된 서류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컴퓨터 모니터는 꺼져 있었습니다. 이사님, 오늘 안 오시나? 재단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평소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던 박수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오후가 되어도 그녀는 오지 않았습니다. 한기준 회장은 그날도 청소부 김태수로 출근했습니다. 병원에서 하루 쉬고 나오라는 의사의 권유를 무시하고 나온 것입니다. 회장은 며느리를 만나야 했습니다. 사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박수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 비서, 며느리 연락 안 되나? 회장은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따님께서 오늘 아침 짐을 싸셨다고 합니다. 전화도 받지 않으신다고. 한기준 회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백타워 로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입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백재단 박수진 이사의 진실. 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수진이 원래 병원 간호사였다가 한기준 회장의 아들을 만나 계산적으로 결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단 이사 자리도 회장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급기야 그녀가 직원들에게 나눠준 무료 급식 쿠폰도 회장 눈에 들기 위한 쇼였다는 악의적인 댓글까지 달렸습니다. 설마 진짜야? 그러게. 너무 착한 척했던 게 이상하긴 했어. 역시 사람은 겉모습만 봐선 안 되는구나.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회사 전체로 퍼졌습니다. 한기준 회장은 복도에서 직원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소문을 퍼뜨린 건 아마 김순애 여사의 측근일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완전히 몰아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박수진이 회사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재단 사무실로 들어가 자신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액자, 노트, 개인 물건들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이사님, 재단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소문 들으셨죠? 그게 진짜예요? 박수진은 짐을 담던 손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직원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설명해봤자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럼 변명이라도 하셔야죠. 변명은 진실을 가릴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들 알게 될 거예요. 박수진은 다시 짐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권의 노트가 있었습니다. 표지에 경영 노트라고 적힌 노트였습니다. 박수진은 그 노트를 꺼내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건 여기 두고 갈게요. 박수진은 박스를 들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몇몇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몇몇은 차가운 시선으로 박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박수진은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눈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기준 회장과 마주쳤습니다. 청소부 김태수의 모습을 한 회장이 청소 카트를 밀고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사님, 한기준 회장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박수진은 잠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슬픔도 분노도 아닌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박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서 한 모든 일은 진심이었어요. 직원들도 회사도 회장님도 진심으로 존경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네요. 아니야, 나는. 한기준 회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박수진은 박스를 안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회장님, 사람을 시험하시면 안 돼요. 진심은 시험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한기준 회장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진심은 시험으로 증명할 수 없다. 회장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의 진심을 확인하려다가 오히려 진심을 파괴해버렸다는 것을.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의심했고 그 의심이 진실을 오히려 왜곡시켜버렸습니다. 그날 밤 한기준 회장은 집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지만 예전처럼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책상 위에 청소부 김태수의 사직서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미 작성해둔 서류였습니다. 진심을 보려다 진심을 부숴버렸군. 한기준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40년간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진짜 진심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보고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모든 걸 망쳤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금장 지팡이를 짚고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이제 청소부 김태수는 끝입니다. 하지만 한기준 회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일 말입니다. 복도는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회장의 지팡이 소리만 텅 빈 복도에 울렸습니다. 한기준 회장은 재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남긴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비밀의 노트. 한백타워 18층 재단 사무실. 시간은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건물 대부분의 불이 꺼졌지만 재단 사무실에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한기준 회장은 금장 지팡이를 짚고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박수진의 빈 책상이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위에는 먼지 한 톨 없었습니다. 의자도 제자리에 밀어놓았고 모니터도 정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일 다시 출근할 것처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한기준 회장은 천천히 며느리의 책상 앞에 섰습니다. 책상 위에는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백재단 이사 박수진. 회장은 그 명패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명패가 며느리에게는 얼마나 큰 의미였을까요? 회장은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펜과 클립, 포스트잇 같은 사무용품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직원 복지 관련 서류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검은색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또박또박한 글씨체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기준 회장은 조심스럽게 노트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수진이 재단 이사로 임명된 날이었습니다. 그 아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한백재단의 이사입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렙니다. 이 회사를,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제 인생 최고의 일이 될 것입니다. 한기준 회장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노트에는 직원 복지 개선안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육아휴직 확대 방안, 직원 건강검진 강화 계획, 저소득 직원 주거 지원 프로그램. 각 항목마다 꼼꼼한 조사 내용과 예산안, 기대 효과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행복해야 회사가 성장합니다.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노트 곳곳에 박수진의 생각이 메모되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페이지를 넘기며 며느리의 마음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환경 경영안도 있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에너지 절감 방안, 재활용 활성화 계획. 모든 항목이 직원들과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중간쯤 넘어가자 한 페이지에 특별한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소 직원분들을 위한 제안. 한기준 회장은 그 페이지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오늘 복도에서 청소하시는 분을 뵀습니다. 허리가 많이 불편해 보이셨습니다. 우리 회사 청소 직원분들은 대부분 고령이십니다. 무거운 청소 카트를 끌고 오래 서서 일하시는 게 얼마나 힘드실까요? 전동 청소 카트 도입을 검토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휴게 시간도 늘려드려야 합니다. 한기준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청소부 김태수를, 아니 청소하는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회장이 시험하기 훨씬 전부터 말입니다. 노트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거기에는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회장님께 드리는 편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기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박수진의 단정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장님께, 저는 간호사로 일하며 늘 생각했습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아프지 않게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러려면 사람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일터에서 존중받고, 가정에서 안정되고, 사회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회장님이 만드신 한백은 수만 명의 삶의 터전입니다. 저는 회장님이 만든 이 회사를 존경합니다. 맨손으로 시작해 여기까지 오신 회장님의 노력과 희생을 압니다. 단지 저는 이 회사가 더 많은 사람에게 따뜻했으면 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돈이나 권력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 자리에서 말입니다. 만약 제가 부족하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만약 제가 잘못 생각했다면 바로 잡아주십시오. 하지만 제 진심만은 의심하지 말아주십시오. 회장님을 존경하는 며느리 박수진 올림. 편지를 다 읽은 한기준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7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린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수진아, 미안하다. 회장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며느리의 진심이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이 노트 한 권, 이 편지 한 장이 그 무엇보다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회장은 며느리를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시험받아야 했던 건 회장 자신이었습니다. 사람을 믿는 능력, 진심을 알아보는 능력을 시험받았어야 했습니다. 한기준 회장은 노트를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아니, 전화로는 부족했습니다. 직접 찾아가야 했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 전체에 퍼진 악의적인 소문을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며느리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기준 회장은 노트와 편지를 품에 안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어두웠지만 회장의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진심에는 진심으로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에는 용기 있는 사과로 답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0층 집무실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비서, 내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게. 전 임직원이 볼 수 있도록 화상으로 중계하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안건은 무엇입니까? 진실을 밝힐 시간이야. 진실의 회의실.
다음 날 화요일 오전 10시 한백타워 35층 대회의실 앞에는 직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긴급 이사회 소식을 들은 임직원들은 궁금증 반, 불안감 반으로 회의실 밖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회의 내용은 전 직원에게 실시간 화상으로 중계된다는 공지가 떴습니다. 무슨 일이래? 박수진 이사 해고 건 아닐까? 아니면 회장님이 직접 소문에 대해 말씀하실 수도 있지.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이사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무이사 김철수, 경영이사 이상훈을 비롯한 7명의 이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이 긴급 소집한 이유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사람은 평소의 한기준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청소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나무 지팡이를 짚은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청소부 김태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사들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차림이십니까? 재무이사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한기준 회장은 대답 없이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카메라가 회장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전 직원이 모니터를 통해 이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기준 회장은 단상에 섰습니다. 모자를 벗었습니다. 백발의 머리가 드러났습니다. 회장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한 달간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화면을 보던 직원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 며느리 박수진 이사가 진심으로 이 회사를 생각하는지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체를 숨기고 청소부 김태수가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높은 사람에게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낮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대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사들은 말없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박수진 이사는 진심이었습니다. 청소부에게도 매일 인사했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며 청소하는 사람을 배려했습니다. 직원 복지를 위해 자기 돈을 털어 무료 급식 쿠폰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쓰러졌을 때는 회의를 취소하고 병원까지 함께 가주었습니다. 회장은 품에서 박수진의 노트를 꺼냈습니다. 카메라가 노트를 클로즈업했습니다. 이것은 박수진 이사가 남긴 경영 노트입니다. 여기에는 직원 복지 개선안, 환경 경영안, 그리고 회사를 더 따뜻하게 만들려는 수많은 아이디어가 담겨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도 권력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사람을 위한 생각들입니다. 한기준 회장은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진심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며느리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더 나쁜 것은 악의적인 소문까지 퍼뜨려 그녀의 명예를 짓밟았습니다. 회장은 이사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수진 이사가 돈을 노리고 우리 집안에 들어왔다는 소문은 완전한 거짓입니다. 그녀는 이 회사의 진짜 리더입니다. 저보다 더 직원들을 생각하고 저보다 더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사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면을 보던 직원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공개적으로 사과합니다. 박수진 이사님, 제가 당신을 의심했습니다. 당신의 진심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한기준 회장은 단상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77살 노인이 청소복을 입은 채 바닥에 무릎을 꿇는 모습. 이사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니터를 보던 직원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며느리야, 돌아와 주겠니? 이 늙은이의 잘못을 용서해 주겠니?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수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박수진은 천천히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박수진은 회장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한기준 회장은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박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화가 나지 않아요. 다만 슬펐어요. 제 진심이 믿어지지 않았다는 게 슬펐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회장님도 이해해요. 평생 사람들에게 속으며 사셨을 테니까요. 돈과 권력 때문에 다가오는 사람들을 많이 보셨을 테니까요. 박수진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이제 서로 믿어요. 진심으로 믿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한도윤이 들어왔습니다. 회장의 아들이자 박수진의 남편이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와 아내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 한도윤은 아버지의 한 손과 아내의 한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화면을 보던 직원들도 각자 자리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15층 복도에서, 20층 사무실에서, 지하 구내식당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기준 회장은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박수진도 시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오해와 의심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아,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의실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한기준 회장은 다시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부터 박수진 이사가 제안한 직원 복지 정책을 전면 시행합니다. 무료 급식제, 육아휴직 확대, 주거 지원 프로그램 모두 진행합니다. 직원들의 환호성이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따뜻한 청소부의 손. 1년 후 가을. 서울 강남 한복판에 새로운 건물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백복지관이라는 현판이 걸린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한기준 회장과 박수진 이사가 함께 만든 직원 전용 복지 시설이었습니다. 1층은 무료 급식소, 2층은 어린이집과 놀이방, 3층은 건강검진센터, 4층은 휴게실과 독서실, 5층은 상담센터와 교육실로 꾸며졌습니다. 개관식 날 아침, 한백타워 전 직원이 복지관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무대 위에는 단상이 설치되었고 현판을 덮은 붉은 천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오전 10시 개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수진이 먼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백재단 이사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흰색 정장을 입은 박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한백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지관은 여러분 모두의 집입니다. 힘들 때 쉬어가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꿈을 키우는 공간입니다. 박수진의 말에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1년 전 저는 이 회사를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분이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분은 청소부 옷을 입고 진심을 찾아다니신 분입니다. 오늘 그분을 모시겠습니다. 한기준 회장님 나오십시오. 직원들의 박수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무대 뒤에서 나온 한기준 회장의 모습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회장은 정장이 아니라 청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빗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왜 그런 차림이세요? 박수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한기준 회장은 빗자루를 들어 보이며 웃었습니다. 1년 전 내가 청소부가 되어 배운 게 있다네. 낮은 곳에서 세상을 보면 진짜가 보인다는 것 말이야. 그래서 오늘 개관식도 청소부로 시작하려 하네. 회장은 단상에서 내려와 복지관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빗자루로 현관 앞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소를 마친 회장은 다시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40년 전 저는 이 회사를 맨손으로 시작했습니다. 돈도 없고 인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저는 사람보다 돈을, 진심보다 계산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높은 곳에 오를수록
낮은 곳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일 중요한 걸 잊고 살았습니다. 회장은 박수진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며느리가 저를 깨워줬습니다. 청소부가 되어 바닥을 닦으며 깨달았습니다. 회사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진짜 리더는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직원들이 조용히 회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 복지관에서 파트타임 청소부로 일할 겁니다. 예. 직원들이 놀라서 웅성거렸습니다. 회장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 이곳에 와서 청소를 하고 여러분과 밥을 먹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높은 집무실이 아니라 낮은 식당에서 현장에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도윤이 무대로 올라와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 제가 청소 파트너 해도 될까요? 그럼 아들과 함께 청소하면 더 좋지. 부자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박수진도 다가와 두 사람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현판의 붉은 천을 잡아당겼습니다. 천이 떨어지며 진심이 만든 회사, 한백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현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햇살이 현판을 비쳤습니다. 직원들의 환호 소리가 가을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한기준 회장은 며느리와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든 회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드는 회사구나. 개관식이 끝나고 복지관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층층이 올라가며 새로운 시설들을 구경했습니다. 1층 무료 급식소에서는 따뜻한 점심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2층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3층 건강검진센터에서는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기준 회장은 1층 급식소에서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옆자리에는 1년 전 함께 청소했던 윤미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진짜 청소하실 거예요? 그럼 일주일에 이틀씩 나올 거야. 윤 아줌마도 여기서 일하면 어때? 저야 좋죠. 근데 회장님이 청소하시는 거 보면 직원들 놀라지 않을까요? 놀라도 괜찮아. 진심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니까. 회장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하고 맛있었습니다. 옆자리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점심을 먹은 뒤 한기준 회장은 복지관 입구로 나왔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현관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박수진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이제 청소부 그만두셔도 되잖아요. 복지관도 만들었고 직원들도 다 행복해하는데요. 한기준 회장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니, 이게 내 인생 최고의 자리야. 박수진도 웃었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을 비쳤습니다. 멀리서 한도윤이 걸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도 빗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같이 해요. 그래, 함께 하자. 부자가 나란히 서서 복지관 앞을 쓸었습니다. 박수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진심이 만든 가족, 진심이 만든 회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저 멀리 한백타워가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40층 높이의 건물이지만 진짜 빛나는 건 건물이 아니라 그 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기준 회장은 빗자루를 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리구나.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회장은 빗자루로 낙엽을 쓸었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세월 담은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